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오늘은 게스트 초청 토크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신의균의 국방TV도 실시간 라이브 또 게스트 초청 토크 이런 거 해봐라 하는 그런 그 댓글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뭐 한 번도 제가 진행을 안 해봐가지고 아주 뭐 저하고 친한 우리 동생인 우리 박지훈 변호사를 모셔서 스파링 파트너라고 모셨으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제가 이제 국방TV 사실 최초에 할 때 제가 옆에서 좀 조언도 많이 좀 해드렸어요. 형님은 하면 성공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아주 강력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 것이다 했는데 뭐 제 말하고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팬덤을 거느리고 있고 또 좋은 또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뭐 국방 분야에서 형님만큼 독보적인 분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지만 어쨌든 그때 우리 저 박지훈 변호사하고 그 육군 종합행정학교 그쵸, 갈 때 그때 그 얘기를 그때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줬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 해줄 것 같으면 내가 용기를 내볼까라고 이제 해서 바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불과 한 두어 달 됐는데 한 석 달 조금 석달 정도 됐는데 넘었어요. 엄청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게스트 불러주시고 또 뭐 게스트가 아니고 스파링 파트너. 스파링 파트너.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양심적 병력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심적 병력 거부,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 종교적 병력 거부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로 했죠, 용어를. 그랬더니 또 이제 반발이 있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심적 병력 거부 또는 종교적 병력 거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어는 사실은 양심적 병력 거부 맞아요. 양심이라는 게 이게 양심이 있다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헌법적으로 양심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자신의 내면에서 진지하게 우러나는 소리고 혹시라도 반대로 하게 되면 내 인격 자체가 말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양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양심이 우리 일반인 얘기할 때 야 너 양심 털났다 양심 있다 없다는 그 헌법적 개념하고 좀 달라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럼 군대 간 사람은 양심이 없냐? 그렇죠. 군대 안 간 사람 양심이 있냐? 그게 문제야. 그것 때문에 이 용어를 그렇죠. 못 쓰게 되고 근데 사실은 외국이나 다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방부가 좀 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래 되나?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법적인 용어로 하면은 그 양심적 병력 거부가 합당한 어떤 그런 용어로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법조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용어 바꾼 거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영어로 해석해 보면 양심 병력 거부 맞아요. 일반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양심 병력 거부가 인정됩니다. 뭐 거기 또 모병제기도 하고 이러니까 인정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양심이라는 말이 중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는 놈은 양심이 없는 놈이 돼버리니까 아예 그런 국방부 입장에서 아니 우리 국가 입장에 봤을 때는 용어를 살짝 바꿔서 종교적 병력 거부 그걸 표현하는 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이 양심적 병력 거부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논란이 됐었고 저도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신문 칼럼도 여러 번 적었었는데 저는 어떤 문제의식을 이 종교적 병력 거부도 저는 조금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제 병력 거부를 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사실은 그 특정 종교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그 이제 집총을 거부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 말고도 그냥 난 평화주의자다. 그래서 군대 그 병력을 거부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또 봤고 통계적으로도 또 성소수자들이 있어요. 동성연애자들. 그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도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사람들 봤는데 결국 이제 그 동성애자들도 한 3% 되고 또 이제 그 외에 기타가 바로 이제 평화주의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 병력 거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종교적 또는 이제 신념적 병력 거부 저는 이렇게 하자라고 과거에 주장을 했었는데 이 종교적 병력 거부는 오직 여호와의 증인에만 타겟을 맞춘 그런 용어가 아닌가. 그럼 포괄적으로 성소수자라든지 또는 뭐 정말 나는 평화주의자 한 신념 이런 거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판결 자체는 이 여호와의 증인을 대상으로 판결 내린 거거든요. 평화주의자라 해서 뭐 병역을 하지 않는다.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게 이제 일반화된다. 그러면 저도 그렇다면 신념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가 맞지요. 두 개 다 같이 써도 되죠.
이쪽은 신념적이고 저쪽은 종교적이고 네. 쓰면 되는데 지금은 되게 그 심사하는 룰 자체가 종교적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심사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가 평화주의자다. 네. 이래서 군대 안 가는 경우는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기존의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해서 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은 그 성소수자 다 포함돼야죠, 다 포함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네. 판결 내려준 것은 그건 다 빼고 뭐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네. 구별했다기보다는 네. 뭐 대부분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97%예요. 예, 그리고 그 3%가 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이 여가의 증인들 이 종교를 대상으로 그런 어떤 판결을 내렸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네. 제가 또 왜 여기에 또 모셨냐면은 사실은 그 군 법무관 출신이잖아요. 군 판사를 했었죠. 군 판사, 군 검사도 했었고요. 판사 다 하셨고 네. 군대 생활 10년 이상 10년? 아유, 오래 했었죠. 10년 했습니다. 예, 10년 하셨고 소령 출신이고. 육군 소령입니다. 충성. 네. 예.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서 제일 제일 높은 사람. 높아요? 제가 제일 높습니다. 소령입니다. 저는 짝대기 4개지만 여기는 제가 제일 아유, 높습니다. 꽃이 그냥 한 개가 있는데. 장교입니다. 예. 네네. 많이 잡아넣었죠. 하여튼 이 경례하는 것도 각이 좀 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추석 경례잖아요. 저는 뭐 잘 안 되는데. 뭐 이래 안 합니다. 네. 우리는 다 마지막 예. 이걸 하다 보니까 아주 정확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사실은 그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교도소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 국방부가 이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로 교도소에 뭐 교도관, 뭐 교도대? 네, 교도대 거기에 이제 복무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도소의 뭐 어떻게 생겼어요? 또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일단은 교도대가 이제 일반 교도소에 이제 네. 교도관들 있잖아요. 교도관들은 직업적 공무원이고요. 네. 그 교도관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경비 교도대입니다. 총 들고 다녀요? 총 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얘들은 총 안 들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자 방매 들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쓰기도 네. 곤란하긴 해요. 총을 네. 자꾸 안 들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 뭐 경비 교도대에 총들은 그러니까 외곽 경비 쓰는 거는 안 할 거예요. 총을 못 드니까. 총 안 들라고 그러니까. 예, 예. 총 들고 같으면 그거 보내죠. 그치. 전방포에 총 들고 있죠. 그렇죠. 예. 쓰지 말고 들기만 해라 이것도 안 하니까 예, 예.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다만 거기는 예. 총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업무니까 저는 의무경찰도 가능하거든요. 의무경찰. 의무경찰, 의용소방대원 다 가능해요. 그리고 거기 빡세요. 나 의무경찰 출신이에요. 빡세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빡세요. 예. 아, 진짜 빡셉니다. 현역강이 훨씬 나요. 현역이 훨씬 나아요. 저는 우리 군대 갈 때는 그 현역보다 네. 2개월 더 길었어요. 아 그렇네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예. 그때 우리 한참 노조 그 데모할 때인데. 데모 많이 할 때잖아요. 아, 진짜, 학생운동 같은 거 진짜 많이 죽는 할 줄 때.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경비교도대로 지금 특정을 한 거는 맞는데 네. 거기 이제 총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은 의무경찰이나 뭐 이거보다 조금 근무 환경이 좋다고 아마 생각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막 이렇게 폼 잡고 다니면서 뭐 짝대기 들고 방망이 같은 거 들고 막 네. 톡톡 치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런 겁니까? 그 교도관들입니다. 아, 그 교도관이고. 교도관들이고 그걸 보조하는 업무. 아. 그리고 뭐 만약에 소요 사태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네. 막는 그런 업무라고 진압하고. 예, 그런 업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압이 거기 가면 조폭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뭐 진압 되겠습니까? 조금 힘들죠. 그죠? 예, 힘들겠죠. 그럼 청소는 또 어차피 그 죄수들이 할 거 아니에요. 많이 시키죠. 네. 그래서 뭐 근데 뭐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행정 업무도 있을 거고 네. 뭐 어떤 뭐 물품 왔다 갔다 네, 하는 네, 것도 네. 해야 되고 뭐 그런 업무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우리 군대가 이제 그 앞으로 육군이 네. 18개월로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21개월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6개월, 육군의 2배다. 곱하기 2죠. 네, 곱하기 2를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는 것이다. 출퇴근이 안 되고 숙식을 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게 요즘 뭐 그 우리들이 그 군대 가서 봤을 때 어떤 그런 거 하고는 그게 나쁘죠. 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교도대가 안 좋아요. 제가 뭐 이게 다 달라요. 네. 그 교도소마다 여건이 좀 다른데 네. 뭐 오래된 교도소나 좀 여건이 안 좋은 데는 네. 오히려 육군의 지금 생활관 이런 거보다는 못하다고 봐야 돼요. 하긴 요즘 육군 생활 너무 엄청 좋아져가지고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장교할 때
그때 지금 최근에 가보니까 네.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그럼요, 예. 전방은 더 좋아졌고. 다 1인 1침상 예. 침대 다 생각. 막사도 아닙니다. 예, 옛날에 예. 막사 이래가 막 예. 탁탁부터가 살았는데 지금 뭐 그게 어마어마하게 아닙니다. 좋죠. 예. 그래서 환경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뭐 좀 장소마다 다르긴 한데 육군이나 뭐 해군 공군보다는 좀 못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주 여건은 못하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통상 그 젊은이들이 군에 갈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거기 가서 이제 그 고참들한테 군기 잡히는 거잖아요. 네. 뭐 훈련하고 이거야 뭐 할 수 있는데 가서 괜히 그 기합 받지 않을까 억울하게 뭐 그 두드림 맞진 않을까. 서열 그 서열 때문에 예. 기수 문화 이런 거 있는데 예. 혹시 얘기도 그런 게 있을까요?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군대는 아니지만 예. 뭐 의무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뭐 그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의무 경찰도 예전에 심하다가 어떤 경찰청장이 누구죠? 조현아 경찰청장 조현아, 맞아요. 할 때 한번 싹 바꿔가지고 싹 바꿨죠. 그때 조금 문화가 없어졌는데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생기죠. 약간 있다고 봐야죠. 네네. 교대대도 모르긴 몰라도 제가 뭐 그 안에 뭐 가서 뭐 생활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서 우리 그 병사들이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생활 여건 내가 낫다 치더라도, 병사들이 또 군대 갈 때 가장 또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휴대폰 뺏기는 거예요. 휴대폰 요즘은 휴대폰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 휴대폰을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강제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이건데 물론 이제 앞으로는 바뀌죠. 일과 약간, 후에는 예. 휴대폰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 이 교도들도 휴대폰 뭐 이런 어떤 그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군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도 뭐 아마 경비 교도대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한다고 하더라도 육군에 준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비 교도대 간다 해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다를 수 예. 있지만 예. 저는 육군에 가서 차라리 짧게 복무하는 게 오히려 총만 안 든다면 저도 그게 최고로 그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죠. 네. 뭐 지뢰 제거 이건 좀 심하고 네. 지뢰 제거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당 의원들은 저는 뭐- 지뢰 제거 이런 거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보온통 들고 가시면서 지뢰 제거 얼마 그런 거 범법통. 일반인들이 할 게 안 네, 되고요. 그건 전문가들이 해야지. 저는 그건 빼고 네, 네. 행정 업무가 가능하거든요. 그 유도리가 좀 저는 없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행정 업무도 있고 사실은 군에서 그 작업 같은 게 많아요. 아유, 그러니까 작업. 작업 전문병으로 하면 되지. 눈 쓸고. 그치. 예? 눈 쓸고 가지 트고 가지치고. 예. 나는 그런 좀 유도리 네. 융통성이 좀 그런 걸 바랬는데 제가 뭐 군에 있는 입장도 안 되고 뭐 정책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래 가면 곱하기 2잖아요. 곱하기 46개 이죠. 곱하기 2에다가 경비고도대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저는 생각하지만 단체 생활 다 힘듭니다. 다 힘들죠. 다 힘들어요. 네, 네. 그래 따지면 손해예요. 손해죠. 엄청 손해입니다. 예. 근데 손해인데 자기들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 과정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뭐 제 개인적 생각은 제가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종교적 경영학과 양심 경영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저도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법적 관점에 봤을 때 또 그건 달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인정이 되는 거고 인정을 한다면 저는 한다면 좀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접근을 좀 했었으면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쉬워요. 그래서 참 그런 합리적이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을 텐데라는 어떤 그 합리성이 있었는데 네. 아마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제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는 나눠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밀어붙이면 아예 안 가는 쪽으로 또는 출퇴근 이쪽으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던 거 아닐까요? 되진 않겠죠. 네. 뭐 우리가 또 우리 헌법적 가치 중에 하나가 평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네. 같은 사람이면 같이 대우하고 다르면 달리 대우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출퇴근하기 시작한다면 뭐 그러면 이득이 또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지금 어차피 수도권에 2천만 명 이상이 살지 않습니까? 네. 2천만 명이 뭐예요? 뭐 2,500만 명 이상이 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교도소나 뭐 그 어떤 수도권에 있는 교도소에는 뭐 안양이나 예, 사람들이 막 그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 종교적 병력 거부자들 흘러 넘치겠죠. 네. 그런데 청송 그거 뭐 여기는 그거 가느냐 안 가는 게 파병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청송 그러니까 그 영화에도 나왔잖아. 청송 보호감호소. 그건 더 가면요. 예. 교도대 애들도 못 나와요. 제가 뭐 그거 살아가 아는데요. 네. 옛날 어릴 때. 예. 딱 뭐. 그러니까
그 청송에도 보내려고 하면 네. 청송에서는 군대 가는 이 종교적 병역 거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청송에도 누군가 보내려면 결국 청송 가는 사람은 숙박하고 그러면 서울 성동구치소 가는 사람은 집에서 출퇴근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불평등의 극치죠. 그렇죠. 그래서 숙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황상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어요. 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는 군대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실 뭐 자발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의무를 다 하는데 너는 의무를 하기 싫다. 종교적 의무를 위해서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 의무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2배 해라. 이게 이제 국민들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국민들이 양해하자. 이제 그것도 양해 못 하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그건 양해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것도 저는 좀 사실 부족하다라는 생각. 뭐 몇 개 한 10년 시킵니까? 저같이? 아니죠. 3년을 하는 건 그 36개월 하는 건 맞는데 왜 여기가 18개월이 됐으니까 36개월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 일반 그 군인들은 예비군을 하잖아요. 예비훈련. 우리 박 변호사도 예비군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소령이라서 최근까지 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일반 군인 출신들은 저 같은 경우도 동원 예비군 4년 했죠. 네. 그리고 또 동원 미참이라 동미참. 해가지고 네. 향방하는 거 이것도 3년 했죠. 7년이나 예비군 훈련 받았어요. 그럼 동원하면은 예전에 우리는 3박 4일 했지만 요즘 2박 3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칼럼도 썼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36개월 하고 그리고 또 4년은 동원 대신 이 1년에 2박 3일씩 가서 또 거기서 뭐 청소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또 하고 그 4년은 그리고 나머지 또 3년은 거기 또 소집돼서 가서 또 뭐 하루 동안 또 봉사하고 뭐 배식 봉사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서 7년 우리가 현역으로서 이 지금 36개월 그 교도소에 가서 숙식하는 것은 현역으로서의 대체복무잖아요. 그렇죠. 예비군으로서의 대체복무도 해야죠. 우리 병력이 현역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비군까지가 우리의 병력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예비역으로서의 병력 의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도 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예비 역할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또 한다면 또 뭐 종교적 병역 거부 상황이니까 예비군은 못할 거고요, 훈련을. 다른 식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서 예비군 우리가 7년을 예비역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토탈 지금 병역 의무를 9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8개월 줄어들었으니까 현역과 예비역에서 9년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현역은 36개월 그걸로서 현역 클리어 그리고 예비역 7년 이거 곱하기 2는 또 뭐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예비역 7년 해라. 그리고 만약에 나 민방위도 못 받겠다.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방위까지도 가서 해라. 이렇게 돼야 그래 되는 거 아닐까요? 되면 손해 아닙니까, 그 사람들? 엄청 손해죠. 그런데 종교적으로 그게 자기네들은 숭고하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국가를 갖다가 저버리고 종교에 충성을 할 것 같으면은 국가에 대해서 이 정도는 근데 무슨 말이있으면도 알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정도 준다는 거 저도 이해되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그 군에서 군판사 할 때도 뭐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군인 입장에서 장교 입장에서 봤을 때 북계군이 지금 북한군 위에 쳐들어오는데 네. 총을 안 드는데 말이 되느냐 네. 군인이 안 되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재판도 하고 했는데 제가 좀 내린 결론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종교적 그런 것들이 신념이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뭐 트릭 써가지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개려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역 거부자라고 된 사람이라면 그 마음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현행 법률 체계 같아요. 네.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그렇죠. 대법원도 그렇고. 네. 근데 너무 그걸 또 가혹하게 한다면 저는 조금 그거는 또 좀 잔인한 게 아닌가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요. 네. 좀 한 만나고 싶어요. 네. 이런 분들 중에 병역 대상자 만나서 본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싶으냐. 18개월 타는 게 좋겠죠. 아니면 20개월 정도 짧게 하고 18만 원 그거 거저입니다. 거저지. 캠프예요, 캠프. 캠프지. 우리 10년이나 했는 뭐 아닙니다. 저 32개월. 32개월. 꽤 했어요. 32개월. 네. 18개월은 군대 좀 알만하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알기도 전에 나오는 알기도 전에 나오는 거지. 18개월 하면서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교도대를 하든 뭘 하든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나는 더 현명한 방식이 아닌가. 그것도 생각 들고 또 우리 근데 이게 절대적 다수가 군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99%가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예. 소수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다수의 어떤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도 맞는가 이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좀 더 소통을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이고 그 종교적 근거하고 매치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형님이나 저나 종교 그 종교 관계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군의 입장에서 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군 국방 생각해 보면 네. 우리 재단으로 해가지고 너 36개월 해, 너거는 경비고도대 어디 해, 또 예비군 훈련 받아 뭐 해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근데 말이죠. 다수다 전 생각이 제가 많은데. 이제 요새 정권 바뀌어가지고 네. 현 정부 하에서는 제가 뭐 어디 이제 그런 중요한 토론에 이제 뭐 불러주지도 않고 알고 있습니다, 형님. 조금 적폐 아닙니까? 예, 예. 조금인가 많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불러주지도 않고 하는데 전 정부 때는 제가 잘 나갔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험한 이런데 이제 토론에 다 불려갔는데 양심적 병력 거부도 당시에 제가 토론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실제 그 네, 종교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 또는 평화적 신념에 의해서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다 토론을 다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은 뭐냐, 우리는 2배도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저는 주장했냐, 징벌적 병력을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네. 징벌해야 된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 징벌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징벌받을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종교적 신념을 어떤 그 자기들이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면 2배도 하겠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할만하니까 그건 또 못하겠다. 그때는 이제 그런 네. 대법원 판례 동부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이라서 한것 그렇지.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발짝 딱 들어놓고 또 좀 풀어지면 또 더 들어놓고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러지 말고 딱 벽을 쳐놓고 이 이상은 안 돼. 예. 그래서 36개월 그 대체복무 네. 그 숙박하고 고개 딱 반드시 정해놓고. 숙박해야 돼. 그리고 저는 우리가 병력이 지금 이 국방부도 걸러먹은 것이 아니 현역만 왜 계산을 합니까? 예비역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네. 국방부에 있는 이 장교들 여기도 이제 완전히 이 평생 그 군인을 할 뻔했다가 원래 그런 생각 할 뻔했다가 연예계에서 스카우트 한 발을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평생 장교를 합격하게 되면은 예비군이라는 걸 아잖아요. 계속 그냥 있으니까요. 법적인 예비군 나이를 지나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런 입안하는 사람들이 예비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일반 병사 출신들은 다 예비군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비군도 나는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해야 한다. 이거 왜 그게 병력 의무니까. 병력 의무를 어떻게 대체해 줄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현역, 예비역 그리고 퇴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퇴역, 물러나는 그치? 게 퇴역이 예, 되니까 예. 사실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또다시 짐을 부여하기에는 종교적 신념을 그래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보다 말하기가- 여호와가 더 좋다고 하는데 뭐 해야죠 그러면. 그래도 이건 있더라고요, 형님. 참 까먹고 들어가면서도 그 군대 안 간다 하는 거 보면 그 신념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 예, 그거는 우리가 깜빵에 막 그 들어가는데도 저 아버지 들어가고 아들 들어가고 손자까지 다 들어가요. 네. 깜빵에 들어가는데도 총 안 들어.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의 그걸 신념을 갖고 우리가 막 좀 밑으로 폄훼한다든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건설적으로 이 사람들 신념 종교적 그런 가치도 세워주고 그리고 비스무리하게 우리 옛날에 영화 그 핵소고지라고 했는데 네, 보셨습니다. 핵소고지.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그게 그 사람은 제7 안식일. 그렇죠. 예. 총 한 번 안 들고 해. 안식일교. 예. 다 구해요. 200 몇십 명 막 겪고 했죠. 구해. 예. 그거는 좀 건설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군대는 무조건 아쉽죠. 군과 관련된 건 무조건 안 하겠다. 이렇게 아쉬워요. 이야기를 했었거든.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예. 그래서 참. 그래서 결국 손해예요. 맞아요. 결국 이게 이래 진행되면 결국은 법적으로는 하나를 얻어냈어요. 뭐 그거는 뭐 법적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얻어냈는데 요 눈꽃만치 하는 거 얻어냈고 다 잃는 거예요. 그렇지. 결국은 옛날에 깜빵이 18개월만 갔다 오면 되는데 진짜 깜빵 가네. 36개월 동안. 36개월. 깜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 깜빵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그 죄수들보다 갑이잖아. 아유 그래도 그래. 그러니까 좀 네. 이 종교 지도자나 이 사람들이 좀 더 건설적으로 외국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분단된 지금 분단돼 있지. 상황이고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 다 군대 가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징병으로 조금 그런 느낌은 저도 이런 말 하기가 여기서 처음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계의 어른들이 네 어른들이 조금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래 되면 36개월 형님 말씀하시고 저는 논리적으로 반발을 못 하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예비군 해야지. 해야지 뭐 예.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 36개월에 합숙에
예비역 군까지 하면 7년 해야지 7년 손해예요. 예비역 7년. 훨씬 손해예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깜빵 갔다 이제는 옆에 깜빵에 있는 건데 깜빵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약간 갑이니까. 뭐가 좋노 그게. 자,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다 논란의 끝에 저는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네. 누구나가 병력의 의무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저렇게 할 수 없다면 어쨌든 국가에 기여는 해야 된다. 기여낸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교도대로 36개월 가는 것 이것은 뭐 저는 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뭐 우리 박 변호사는 조금 곱하기 이렇게, 2는 저는 뭐 한다면 1.5 정도? 1.5? 독일이 그렇거든요. 독일이? 독일인가 뭐 1.5 정도도 그 얘기해요. 항상 징벌적 의미를 그렇지. 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같거나 좀 많거나 정도. 그리고 업무의 강도는 지뢰 제거 이건 좀 심하고. 그건 뭐 그건 그걸 일반이 할 수가 할 수 있습니까? 없어, 할 수 없어. 우리 저번에 가봤잖아요. 모자 안 쓰고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어찌 합니까? 네. 그거 말고 교도대랑 뭐 교도대로 정했다면 그걸 하되 뭐 한 30개월 밑으로 30개월. 저는 그래야 게 36개월 딱 하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 또 받고 또 뭐 비슷한 쪼로 어, 7년 또 가서 봉사하고 저는 그런 것으로 이 얘기 들으면 안 할락할 걸요. 나는 군대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거기 이제 양심이 있었어. 네. 그런 어떤 평화 신념주도 있는데 이거 방송 보니까 계산 앞판 주판 나봐도 그게 손해야.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은 정말 종교적 그 신념이 그렇죠. 있어서 한 그것도 사람들은 있죠. 그 말도 가요. 맞죠. 그래도 가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야 여호와의 증인 잠시 하고 군대 안 가면은 되겠네.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요. 많죠. 갑자기 여호와의 증인 갑자기 신도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도 지금 검찰에서 이제 이 평화적 아니면 종교적 양심 병역 거부 찾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게임 있어요. 네. 청소기 게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틀그라운드. 배그나 뭐 네, 오버워치나 네. 그거에 접속했던 기록이 있느냐 확인한 그게 사람. 총이니까. 예. 네. 가상에서도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겉으로는 신념이 있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아닌 것이다. 검찰이 그런 거 제대로 하네요. 그래서 또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야, 씨, 뭐, 그 아이들 오락하는 거 같아. 아니지.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거는 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그게 100%는 아니지만 10가지 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네. 뭐 언제 종교를 믿게 됐는지, 그렇지. 뭐 가족은 어떤지 이런 종교 그 판단 기준 중에 마지막 중간 기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새끼가 와서는 막 뭐 총도 막 평하고 이지랄하는데 뒤에 가서 사람 막 맞아요. 대가리 깨지고 이런 거 팍 쏴 죽이고 이거 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자녀가 또는 주변에 혹시나 뭐 여호와의 증인 잠시 갔다가 군대 안 갈래 한 사람이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뭐 또 이런 칼싸움 하는 거 집에서 막 집에서 했던 막 사람. 내수가 나오고 막 뭐 PC방에 가서 뭐 했던 사람 안 된다라고 좀 알려주시고 검찰이 조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한 차원에서 네네네네. 요즘 근데 그 MBC 라디오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요새 좀 청취자 네. 그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예, 전화가 딱 옵니다. 예. 어제 혹시 라디오 본 거 있습니까? 하면 들은 거 있습니까? 하면 끊으면 안 되고 예. 예 들었습니다. 하면 뭐 들었어요? 10분간 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김호준 들으면 안 돼 그런 거는. 김호준 들으면 안 돼요. 손석희 한다. 그러니까 안 좋아 그런 것도.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만 하면 됩니다. 박지훈.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그 옛날에 김미화 씨 했던 거 김미아 씨가 아닙니까? 했던 겁니다. 뭐좀 진행. 뭐또 별로 바뀌잖아요, 사람. 아, 그렇지. 중립적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하고는 중립적으로. 다르죠 지금. 예, 중립적으로.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그럼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유튜브가 지금 뭐 형님 따라가려고 멀었어요. 이제 3,000명. 아 3,000명. 나 경쟁자는 아니네. 아이 오케이. 잽도 안 되니까 구독 하나 탁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그 진행하시는 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도 청취율 뭐 대폭발. 아유, 김어준 뉴스공장 꼭 잡으세요. 그거를 잡긴 어렵습니다. 잡으세요. 할 수 있어. 그거 잡으시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